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보고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검증하려면 세월호 사건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세월호가 처음에 불법 증축을 했던 그 과정부터 사고가 났을 때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사고 난 후에 구조된 과정까지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시간 방송으로 이걸 다 검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가 이걸 좀 쪼개가지고 뭐 구조 얘기할 때는 뭐 구조 파트, 뭐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파트별로 좀 검증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그 사고 원인 관련해서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고 원인 관련해서 해양안전심판원이 결론을 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1번은 이제 보건성이 악화된 상태로 출항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개축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급변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타수가 조타 실수에 의해서 그 핸들을 많이 돌렸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많이 돌려서 배가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4분간 전타했어요. 네, 쭉 전타. 그러니까 전타라는 건 핸들 다 돌렸다는 거죠. 네, 다 돌렸다. 열심히 돌려서 가만히 잡고 있었다. 그리고 횡경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왼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기우는 와중에 화물이 왼쪽으로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이동됐고 그리고 이제 침수가 시작된 거예요. 침수가 시작돼서 완전히 전복이 됐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검찰이 발표했던 거랑 똑같아요. 같은 내용. 네, 그러니까 검찰이 10월 6일 날 발표를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 날 발표를 한 7단계와 똑같습니다. 무리한 증축, 그리고 과적, 조타 미숙, 그리고 변침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부실하게 화물이 고박이 돼서, 그러니까 고박이라는 얘기는 화물이 묶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이 부실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기우니까 화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주장과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검찰이 이날 그 10월 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대각도 변침을 한 것도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추론만으로, 그죠? 검찰이 저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만 3달 가까이 지난 12월 29일 날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 보고서 내용도 거의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작년에 10월 아까 6일 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검찰이 중간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지. 이제 거기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결과도.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줄 수 있냐? 그때 재판 중이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등법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 건데, 그 시뮬레이션을 몇 군데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뭐 서울대 어떤 연구소에도 의뢰하고 또 뭐 해양 관련 이제 기관에도 의뢰를 했는데, 연락을 해서 좀 그 값 있잖아요. 대입한 값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검찰의 용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그 직접 관리를 하셨던 교수님한테 직접 통화를 했어요. 거기에 뭐 대각도 변침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데 대각도 변침이 몇 도입니까? 딱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뭐 전화 자주 받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진척은 안 됐는데, 대각도 변침이 몇 도인지도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 시뮬레이션에 어떤 값들을 대입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검찰 주장과 전혀 이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저 발표 내용과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주장을 다시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지금 검토를 할 건데, 그 시뮬레이션을 좀 검토를 하기 전에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의 실험이죠. 네, 모의 실험.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로 하는 모의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배를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로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3D 3차원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적당한 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물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커다란 이제 넓은 수조에다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조에다가 이제 모형 배를 만들어서 모터를 달고 이제 무선 조종 RC죠, RC. 예. 예.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월호가 실제로 모형이 뒤집어지는지 이런 걸 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자료 영상들은 있어요. 결과물들은 있는데 그 배가 어떻게 제작이 됐고, 그 이를테면 뭐 길이라든지 뭐 너비라든지 혹은 무게라든지 축척이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돌리면 배가 가다가 뒤집어지는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주겠네요. 그렇죠. 결과만 보는 거죠. 저렇게 하면 뒤집어지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재판 과정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1심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보험 관계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관계사가 와가지고 화물업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보험 관계사가 와서 배를 뒤에서 이렇게 밀었다 그래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재판을 참관을 못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뭐 수조에다가 한 거요?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데 배를 가져다 놓고 뒤에서 이렇게 미는데 배가 가다가 왼쪽으로 뒤집어지는 시뮬레이션. 근데 그런 걸 재판장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그런 걸 했다고 하고 보도 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인지 사실 뭐 뒤집어지게 만들려면 배를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균형 안 맞게 만들어서 돌리면 얼마든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제대로 뭐 알려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검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 봤어요. 다 보는데 이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조건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들이 제대로 과연 대입이 됐는지부터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AIS 기반 함정입니다. AIS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 세월호에 GPS 그 안테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실 텐데 그 내비게이션 정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자기 배의 속력,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이제 자기 차만 보이게 되는데 배 내비게이션은 이제 다른 배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저 항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세월호가 저 회전을 하기 전에 저 29초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저기 보시면 8시 48분 44초부터 8시 49분 13초, 29초 구간이죠. 그 이후에 13초경부터 배가 돌기 시작하는데 직전에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29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본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저 자료가 없으면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도 그런 의미에서 네.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최대한 어쨌든 진술이라든지 나머지 증거 자료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고를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은 3등 항해사가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한결 3등 항해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세월호 당시에 이준석 선장이 맹골수로라고 하죠. 그 굉장히 협수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좁고 물살이 빠른 그런 수로로 알려져 있고 그 수로부터 이제 항해를 맡은 배를 운전하는 담당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40도에서 145도로 5도만큼 더 우회전을 해라. 그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하신데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문제야. 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우측으로 우측으로 제주도로 가려면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방을 보고 있는데 조타수는 이제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두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기본 항해사라는 사람은 지시를 하고 그리고 조타수는 그 뇌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기계예요. 항해사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잖아, 그럼 자기도? 자기도 보겠죠, 물론. 근데 이제 지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반 이게 주변의 배 상황이라든가 네. 그 해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건 뒤에 이제 그 항해사가 다 파악을 하면서 책임자죠, 책임자. 레이더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타수는 어쨌든 명령대로 탈을 돌리는 겁니다. 핸들을 돌렸는데 그 자기는 이게 오른쪽으로 좀 더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전방을 보고 있었는데 조타수가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사고 직후에. 그리고서 이 조모 씨죠.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수인데 당직 조타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배가 더 오른쪽으로 많이 돌았다 그랬어요. 조타기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5도만큼 이 우회전을 했는데 조타기가 더 많이 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가 유난히 많이 돌았다. 빨리 많이 돌았다. 그러니까 조타가 많이 돌았다는 얘기는 핸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박한결이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랬죠. 그래서 박한결이 다시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지시를 하면 왼쪽으로 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배가 기우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배는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배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죠. 그럼 근데 배는 무겁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보통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우회전할 때 이렇게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렇죠. 돈단 말이죠. 네. 그래야지 회전이 잘 되죠. 네. 그런데 배는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요. 이렇게. 배가 무거워서. 네, 일반적인 뭡니까 저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랑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배를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 항해사가 다시 좌회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조타수가 좌측으로 15도만큼 돌렸다 그랬어요. 진술로.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기 보면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이 몇 도를 가리키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우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이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좌회전을 한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타기가 고장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급선회가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조타기가 그럼 고장 났던가. 그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외부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조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혹은 파도가 너무 세서 혹은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두 가지 원인을 지목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이제 그 세월호 사고 나면서 가장 많이 알려졌던 사실 중에 하나가 맹물수로라는 게 굉장히 물살도 빠르고 그죠? 조류도 굉장히 세다. 협수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급선에 세월호가 조타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배가 많이 이상하게 갔다라는 얘기를 원인을 저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고 해역에는 굉장히 그 조류가 없었어요. 저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기 글자부터 한번 보시면 사고 당일 그러니까 한 아침 8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해역 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단은 조류 속도라고 하면 이제 바닷물이 흐르는 거죠. 바닷물이 흐르는 속도가 초속 약 0.2m에서 1m. 굉장히 느린 거예요, 저거는. 그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었다.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있었는데 초속 약 4m에서 7m.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바람이 센 바람은 아닙니다. 그죠? 배 운항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바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고 저기 어디 서해대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바람 많이 불면 그렇죠. 흔들리죠. 핸들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강풍이 엄청 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도도 보면은 0.5m. 거의 파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정도 굉장히 좋았다. 앞이 잘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다라는 거고 그 위에 지도를 두 개를 보실 텐데 그러니까 8시 50분경 지도를 보시면 저 화살표 하나하나가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세월호가 어디냐면 그 까만 점이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 지점을 보시면 화살표가 굉장히 짧죠.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세월호에서 한 11시 방향 보시면 화살표가 섬인데요. 저 섬 주변에 보시면 화살표가 길고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저기는 조류가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예요. 세월호 사고 해역은 굉장히 조류가 약했다. 그리고 세월호가 표류하기 시작한 9시경에도 여전히 조류는 별로 없었다. 이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 자, 그렇다면 가능성은 뭐겠습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타기가 고장이 났든지, 그죠? 네.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조류의 영향은 없다. 자, 그러면 조타기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조타기가 정상이었다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조탁이 저 사진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때 당시가 한 10시 15분경 배가 막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뒷면에서 딱 찍은 거예요. 저 영상 캡처를 하신 걸 보시면 세월호 후면에 글자가 보이시죠? 저 CHON 네, 인천인데요, 인천. N자 밑에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점 보이시죠? N자 밑에? 네. 좀 있네. 저게 중앙선이에요. 아, 세월호 배 한가운데 있는 중앙선.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 프로펠러가 하나 보이고 그 옆에 보시면 그 조타기가 보이면 조타. 타입니다, 타. 저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방향을 하면서. 조절하는 건데요. 저 보시면 끄트머리가 물에 잠겨 있죠?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끄트머리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쪽에 예.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이걸 확정, 단정 지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조타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즉, 저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한 5도 이상, 이렇게 좌회전한 상태다, 저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타가 이제 먹어져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수를 좌회전을 한 상태에서 배가 넘어졌다고 했으니까. 근데 타를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근데 이 그 세월호 배 조탁, 배의 저 조타기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는 시동을 끄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는 좀 달라요, 이게 구조가. 시동을 끄면 조타기가 점점 중앙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중앙. 원위치로. 중립.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고장이 안 났으면. 예. 그 뭐냐 조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그 솔레노이드 밸브 뭐 이런 막 전문가 용어가 나와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장치들이 다 정상이라서 중앙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실제로 한 15도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중앙으로 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사진 상태로 보면. 다른 사진들도 좀 보시면 아니 그러면은 네. 김정문 연구원은 이 사진을 봤을 때 좌타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장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게. 고장의 증거가 아니라 고장이 안 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조사 결과가 고장이 안 났다고 했고 그렇죠. 일단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가정을.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조타기가 고장이 안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된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또 숫자 나오네. 네, 숫자가 막 나옵니다. 그냥 이게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좌측의 저 숫자들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죠. 저기 각도예요, 각도. 조타기 각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오른쪽을 얘기하고요. 우회전. 플러스 20도는 이제 좌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파란 선이 이제 실제로 조타기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조타수가 몇 도로 했느냐. 그리고 빨간 선은 조타기가 실제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건데 그냥 대강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 처음에 한 5도 정도를 넣은 거죠, 그죠? 우회전 5도 했는데 타가 더 많이 돌았어요. 10도 정도로. 그리고 더 많이 돌았죠, 15도만큼. 20초가 경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제로는 저 시간 제로는 언제냐면 48분 30초입니다. 네, 하여튼 그 정도 시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초 동안 저게 한 15도 정도 우회전이 더 많이 된 거예요. 조타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리고 그래서 배가 기우는 걸 느껴가지고 어떻습니까? 좌회전을 하라 그랬죠? 반대로 반대로 해서 왼쪽으로 15도만큼 꺾은 거예요. 한꺼번에 확. 그렇죠. 열심히 돌린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금 그 빨간 선을 보시면 쭉 좌회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술에 부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조타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해시원이. 해시먼이. 네. 해시원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나리오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시몬은 이 시나리오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채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세월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대입해가지고 왼쪽으로 조타기를, 그러니까 좌회전을 한 걸로 가정을 하면 세월호가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저 시나리오대로 하니까 복원이 되는 거죠. 세월호가 다시 서더라 이겁니다. 실험을 해본 거 아니야 혹시? 저걸로? 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결과에는. 결과는 없죠. 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서술들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는 안 넘어가니까 100이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술하고는 맞는데 예. 현실하고는 안 맞아서 저 시나리오는 폐기를 합니다. 어. 자,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을 하느냐면 요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요. 완전히 우회전이 된 걸로. 그러니까 최초의 우회전을 오도를 했죠. 그러면 박한결의 진술을 무시한 거네? 박한결과 조타수의 두 명이 다 진술이 무시된 거죠 지금. 아, 좌회전을 지시를 했고 실제로 조타수는 좌회전을 15도만큼 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술이 아예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배가 넘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배는 넘어졌고 그럼 넘어지려면 어떻게 조타기가 돼야겠느냐? 그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5도를 넣고 15도만큼 조타기가 더 돌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진술이 맞아요. 그런데 한 35초경에 그죠? 3등 항해사가 아저씨 좌연 왼쪽으로 라고 지시를 했는데 조타수는 25도가 될 만큼 더 우회전을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더 돌렸다는 거예요. 돌린 거죠. 예. 네. 전타.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해시몬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 이렇게 그 글자는 누가 만든 아, 글자는 제가 쓴 겁니다. 거죠? 구별해 줘야 돼.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글자는 한글은 제가 쓴 겁니다. 네, 한글은. 그리고 저 영어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타각 변화, 우연 타각 저거는 이제 원래 원본에 있는 거고요. 저 설명하는 글자와 화살표는 제가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과는 전혀 다르고 근거가 없어요. 이런 사실 근거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는 근거는 있죠. 진술에 부합하니까. 네. 근데 이 시나리오로 하니까 배가 안 넘어지니까 그죠? 결과 이 시나리오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배가 안 넘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해시몬의 재결 심판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근거했을 때 핵심 선원들이 위증을 한 거고, 그렇죠. 그죠? 위증을 했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격 박탈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되면 니네는 위증이니까 면허 어, 취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중 처벌이 되겠죠. 네. 결론을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에서 심판한다면. 재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박한결하고 이 조타수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고, 근데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죠. 네. 또 하나는 그 목포 해양대 출신이에요. 그 박한결이 네. 그 학교 교수가 그 과의 교수가 법정에 나와서 전문가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한결 3등 항해사는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잘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진술이 맞는 거네요, 그죠? 음. 처음에 5도 우회전 지시했고 조타수도 5도 우회전을 시도를 했고, 근데 배는 5도보다 더 많이 우회전이 됐고 그렇죠. 이유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타수가 타가 이상해라고 해서 3등 항해사가 좌회전을 지시를 했고 조타수가 15도 좌회전을 시도를 했다. 이게 진술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네, 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되면 넘어가긴 한다 이런 거죠. 넘어가긴 해요,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죠. 근데 넘어가는 것도 이상해요.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여기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글은 제가 씁니다. 네, 그리고 저 파란색 글 줄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한 거고요. 추가를 한 건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뭡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는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배가 왼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냐 이겁니다. 그런 거고. 자, 근데 아까 그 이 시나리오를 했어요. 자, 저기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가 보시면 저게 이제 완전히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진 게 한 35초 정도로 보이시죠? 30초보다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네. 대충 한 35도 정도로, 5초 정도로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을 보면 이미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저씨 왼쪽으로 그 하는 사이가 이미 35초 사이에 그런 사건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시나리오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거의 20초가 될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변화가 없어요. 네. 그죠? 자, 시간 한번 보시면 배가 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기억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도 정도 1도도 거의 안 변한 거예요. 20초 여러분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세워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엄청 긴 시간이죠. 그렇죠. 10초 만에도. 자, 그런데 아까 진술하고 전혀 상황이 아닌 거예요. 35초가 되던 그 순간까지도 5도도 기울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탈을 안 넣었다는 얘기네. 맞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회전을 해봐도 세월호가 실제로 선원들이 느낀 것만큼 기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5도 시도를 했다가 15초경에 5도를 더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5도가 더 돌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배는 더 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저 진술대로 하자면은 한 15초경에 15초. 이미 상당한 기울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지. 거예요. 네. 그래야지 좌회전 해가지고 지금 엄청 다급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 그래프를 보면은 전혀 다급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중국말로 만반디죠, 만반디. 20초가 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고 35초가 돼가지고 아저씨 이상해요 해서 전타 왼쪽으로 좌회전 했는데도 기울기가 막 3도. 3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이 정말 좀 다급할 때가 됐다라고 느낀 거의 1분이 지났대요. 저기 보시죠. 10도만큼 기울고 한 15도 사이, 10도에서 한 15도 사이. 저 정도가 되면 사람이 기울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거의 1분이 거의 다 지났을 때란 말이죠. 여러분들 시계를 보시고 다시 한번 1분 한번 재보십시오. 저 순간이 얼마나 긴 순간인가.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거나 놀고 있을 때는 1분이 정말 짧게 지나가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죠? 1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도대체 세월호의 사고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더 황당한 걸 보여드리죠. 이건 다른 시나리오예요. 다른 시나리오.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25도, 저 25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 25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25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5도를 만들고 우회전 25도를 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10초, 20초, 40초, 60초, 80초가 지났을 때 각각 세월호 기울기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40초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까 40초라는 거는 35초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 얘기죠. 왼쪽으로 아저씨 돌려요 라고 했을 때 각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지금 10도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최대로 많이 돌렸을 때가 언제냐면 우현으로 20도 정도를 꺾었을 때 80초가 지나면 19.8도만큼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5도만큼 더 많이 돌리면 기울기가 더 적어져요. 그렇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해심원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을 했냐면 저기에서 19.8도가 가장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냥 저 결과치만 놓고 세월호는 20도로 돌렸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냥. 더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연타각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아까는 다른 시뮬레이션인데 이 시뮬레이션은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원래는 세월호 속력이 17.5노트 정도였어요.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항적에 나와 있죠. 10.5, 10.3.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보시면 앞뒤 전후로 17.5노트, 17.3노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세월호가 중간에 빨라졌다고 해도 19노트가 갑자기 됐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갑자기 막 급가속을 했다가 급정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아닌데. 그런데 해시모는 그냥 임의대로 그대로. 속력을 19노트로 그냥 바꿔가지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호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속력이 빠른 걸로 이렇게 데이터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우는 게 더 증가. 그렇죠. 더 증가합니다. 왜냐면 속도가 빠르니까 좌회전을 했을 때 더 많이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어쨌든 한 18%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예. 이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도. 근데 이렇게 해도 세월호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세월호가 실제 기울어진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의 사고 원인, 그러니까 급변침을 해가지고 세월호가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으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죠.
그것대로 했는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안 넘어지는 안 결과. 넘어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교수분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부실한 시뮬레이션이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사고 결과도 안 나온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시뮬레이션 자체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 자료.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죠. 그런데 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재결서 내용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들어가요. 재결서 내용에. 조사 보고서에 들어가니까 조사 보고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는 사실 이게 공식적인 문서긴 하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뭐 이렇게 그 공신력이 있거나 그런 공소장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다른 사건들, 다른 해양 사고들의 재결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근데 좀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결서 내용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맞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합리성에 보장이 되는 것들은 보장되고. 그게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이게 사고 과정을 검증하는 하나의 도구니까 하나의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 이게 재결서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오히려 조타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죠? 오히려 침몰하지 않았다. 그렇죠. 침몰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침몰이 됐는데 침몰이 안 됐어. 조사 결과는 그렇죠.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경우의 수는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타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의 중간 조사 발표도 조타기는 고장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얘기를 딱 박아놨어요. 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같아요. 특별 조사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싣고 있죠. 왜? 그래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조타기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꺼내보지도 않고 조타기는 멀쩡하다고 강조를 하죠. 왜 네.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그 보시면 그래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그러면 조타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아니 나는 좌회전을 했다는데 위에 배는 오른쪽으로 더 갔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그 조건에 맞게 해봤더니 배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조타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기계가 있다는 고장날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암초라든지 어떤 다른 충돌, 외부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타수가 그럼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까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다 검증이 돼서야지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게 이제 당연히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따져봐도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조타기 고장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느냐면 보고서 11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타 설비 실물 조사 결과 등에 의해서 상반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 그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세월호가 인양이 안 돼서 지금 조타기 실물을 못 봤다는 거예요. 조타기 실물을 못 봤는데 관련 선원들의 진술이라든지 뭐 업체, 자문 등을 종합해가지고 조타 설비에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 고등법원에서 엊그저께 거절을 했다 그랬죠. 네, 채택을 하지 않아요. 조타기 고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박한결의 형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한 말도 안 되는 수사냐. 그 해양사고 전문조사기관이 해심원을 뛰어넘네요, 재판부가. 사실 재판부도 사실 해양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사들 상식으로 한 거지 뭐.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외부 충돌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자, 외부 충돌설이라면 당연히 선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체를 건져서 외부에 어떤 그 다른 파공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를 그냥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 특별조사부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전복된 세월호의 언론 촬영 화면 등에 따르면,
손상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충돌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 자, 세월호가 여러분들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세월호가 어떻게 전복이 되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뒤집어지죠?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 쪽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쪽 면은 물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밑으로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밑에 있는 거죠. 한 번도 이게 이렇게 떠오른 적은 없으니까 세월호가. 밑바닥이 그 전체로 다 드러난 적이 없고 음. 옆으로 해서 그쵸. 그냥 깔아앉아 버렸지. 네. 실제로 보면은 배 왼쪽 아래 부분을 한 번도 촬영된 적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이 유독 강조하잖아요. 유독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까 얘기했던 조타기 네. 고장 나지 않았다. 그리고 충돌설. 없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이게 막 그 포장을 하려고 한다고. 이 두 가지 부분에 핵심적인 증거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은 인양을 하고 나면 사실, 그러니까 인양이 물론 온전하게 돼야겠죠. 인양이 되면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왜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해양심판원이 왜 구태여 이렇게 무리스럽게 이렇게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조타수가 그러면 야 니네 위증이다. 위증임을 확증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아까 고등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는 이게 뭐 이 두 가지 조타기 고장설하고 외부 충돌설은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타수가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그렇죠. 논리라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실제로 그럼 고의설이잖아요. 고의 침몰설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지금 뭐 그 모 방송에서 네, 그 고의침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제 또 검증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김재영 감독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주장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들이 다 지금 명백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 수많은 의혹들을 검증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 조사 보고서가 전혀 특별하지 않죠, 사실.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특별하지 않고 그런 좀.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 정부가 인양을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죠. 했죠. 근데 방식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93개 구멍을 뚫는다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언론 보도된 자료인데 그 93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인양을 한다. 그럼 세월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흉인데 흉흉? 진짜로.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확인이 가능할까? 그 의구심이 들고 저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일단은 구멍을 뚫었을 때 일단 첫째는 지금 세월호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저게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만약에 다 됐어요. 이게 배를 93개 고리를 걸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올리다가 부식이 돼가지고 갑자기 선이 끊어집니다. 막 툭툭 해서 다시 가라앉아요. 아, 이거 거의 뭐 세월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세월호보다 더 오래된 배도 인양한 사례도 사례가 있고. 있죠.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100년 지나서도 아까 이제 하나 제가 잠깐 궁금해서 네. 빼먹은 건데 이제 선원들의 거짓 진술을 설이잖아요. 네. 거짓 진술 설인데 거짓 진술이라고 하면 고의 침몰설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냐 과연 그 자체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예.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뭐 숫자를 좀 얘기를 하면 너무 방송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숫자들은 좀 최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어쨌든 이게 세월호의 핵심 문제는 보건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세월호가 기울어졌을 때 몇 도에서 보건성을 상실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숫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밑에 평형수를 얼마나 실었고
또 뭐 화물은 얼마나 실었고 무게 중심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전문가 분들께서 사실 해가지고 간명하게 좀 발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국정원에서 이미 전문가 집단들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다 뭐 아무 말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작업들이 진척도 없고 그 지금 특조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지금 시행령 문제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쌍둥배라고 하는 오하마노에 똑같이 조건 만들어 놓고 전타를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예. 그럼 뭐 280도 배 버린다 치고 완전히 전타를 해가지고 1분 동안 아까 저기 시뮬레이션대로 1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어 보면 넘어가냐 이게. 네. 그 실험을 하면 좋은데 판대면 또.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서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오하마노도 지난 방송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될 곳이 국정원이라고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하마노를 범인으로 의심되기 충분한 국정원이 서둘러서 증거를 인멸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하마노를 판매한다는 거는. 그 지난 방송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그렇죠. 왜 그 헬기 추락 사건, 네, 그 세월호- 세월호 구조하러 왔었던 그 511호 헬기죠. 제일 처음 왔었던 네. 얘기죠. 그래서 구조하고 거기 헬기에 그 영상 그 장치가 탑재가 돼 있어서 당시 상황을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헬기가 추락을 했죠. 그래서 그 헬기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근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천안함 사건 때, 네. 천안함 사건 때도 유사한 그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간 어선으로서 유일하게 구조에 참여했던 쌍꺼리 어선 있잖아요. 금양호. 네, 금양호. 네. 금양호가 갑자기 침몰했죠. 아니 거기 탔던 분들도 지금 다 실종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세월호 오하마노 역시 뭐 물론 당연히 이 청해진해운 청산 절차에서 뭐 매각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 검증하는 데서 중요한 쌍둥이 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증거 자료 그 자체 그 배 자체가 증거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 만약에 특조위가 가동이 되고 한다라면 뭐 국민들의 성금을 걷어가지고 모아서 배를 맞아. 저희가 보존을 하자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그거 어차피 버리는 배잖아요. 낡아가지고 네. 폐기물 처리하는 거. 그 돈이 아니 근데 그 배를 또 산다는 사람은 누군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를. 아니 그거용으로 쓸 수도 있죠. 훈련용. 훈련용. 배 뭐 어뢰 뭐 이제 훈련 있잖아요. 아, 그런 네. 거 쓸 수도 있지. 아, 군사용으로.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그거 해야 되겠네. 얘네들 돈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성금 모아서라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죠.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까 말씀드리다 조금 만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보건성 문제 이게 이 시뮬레이션이 세월호가 가장 잘 기울게끔 자료를 넣어놨어요. 쉽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평형수는 가장 적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평형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00톤을 넣은 것 같다. 네? 근데 누구는 평형수는 한 700톤밖에 안 넣은 것 같다. 여러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안 돼요, 사실.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결과가 제일 잘 되는 네, 쪽으로 보고서가 가장 넘어가는 쪽으로. 제일 세월호가 잘 기울어지는 수치를 대입해 놓고 한 실험이 이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죠? 여러 진술들을 봤을 때 오히려 세월호가 이 그 객관적인 조건에서는 안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다 지금 사실상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1년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새롭게 해보니까 새롭게 확인되는 것 그리고 진실은 모르지만 거짓인 거는 또 몇 가지 더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이양신 변호원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1차 검증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해서 1차 검증을 했고 여기서 전반적인 주제 내용들 다 이제 보고서에 담고 있어서
요거를 계속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정원 관련설 그리고 국정원의 의심스러운 행보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 가지 좀 단서가 좀 났죠. 네.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그 이제 유치장에 있을 때죠. 저기 이준석 선장하고 선원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접견을 갔던 변호사가 있어요. 네. 강정민 변호사라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접견을 하고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 노컷뉴스 CBS 네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선원 이준석 선장과 그리고 뭐 박한결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봤던 조타수의 증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원들의 진술도 이미 그 당시에 발표됐던 인터뷰 내용하고 그 법정 재판 그 내용하고 거의 달라진 바도 없고 검찰 조사 결과도 거기에서 더 이상 더 나간 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여튼 이 강정민 변호사가 그 뒤로는 사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관여는 안 했어요. 관여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두 차례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저기 조갑제닷컴 기고를 한 차례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 네. 신문에 왜냐면 기고를 또 한 번 하셨는데 그 이분과 관련해서 그 뭐 일단 사실이 좀 파악된 거는 이분이 그 법무법인 소속이신데 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대표가 세월호 사건 직후였던 2014년 5월 6일 날 국정원 제2차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물론 강정민 변호사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법무법인 소속의 영진이라고 하는데 이 영진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인 김수민 변호사죠. 김수민 변호사가 국정원 제2차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발탁이 되는 게 그 2차장은 이제 대공 담당이죠. 대공. 네, 대공. 네, 그 뭡니까? 종북. 빨갱이 잡는. 네. 그 이게 발탁이 돼요. 야, 이 흔찮은 그렇죠. 그죠? 로펌 용전인데. 대표가 네. 국정원으로 그렇죠. 발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어쨌든 이 그 강정민 변호사가 저는 그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그 해양사고 관련해서 전문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전문가 용어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뭐 변침, 뭐 전타, 뭐 그렇죠. 알기 어려운 한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변호사분들은 똑똑하시지만 사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양사고 전문가라서 한번 가보셨나 보다. 네. 근데 그분의 영역은 주로 부동산 관련을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경력을 보면은 뭐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조합장 대표를 역임하셨고. 그래요. 조합장. 조합장 대표, 조합장을 역임을 하셨었고. 주로 이제 경력도 그 변호사 선임 이 내용들도 보면 다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주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선원들이잖아요. 오직 그 보안 문제가 심각했으면 간부 집에 데려다까지 막 재우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변호사지만 이렇게 접견이 그 당시에 가능했다는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또 내용들 보면 되게 인간적인 분 같아요. 그분들의 인간적인 입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특별 접견을 했었어요. 세 사람을 접견했었는데 선장 그리고 그 박한결과 조타수. 그러니까 사실 사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한결과 조타수는 이제 사고 당시에 실제로 운전을 담당했던 사람 두 사람이고 선장은 말 그대로 이제 책임자니까 이 세 사람을 각각 2시간씩 거의 한 6시간에 걸쳐서 특별 접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변호사 선임을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듣고 나중에 싶다. 그러고 갔다며. 그러니까 굉장히 알겠다 그러고 와서 얘기해 준 거잖아. 거부해도 되는데.
그렇죠. 뭐 사실 네? 선원들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네? 지금 선임을 한 것도 아닌데 뭐지 이거? 민간 변호사가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가지고 아 이분들이 실제로 상황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 한번 듣고 싶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네, 어쨌든 한번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할 주제 대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분석을 해왔던 내용에 근거해서 취재 못한 대상들도 많고 또 새롭게 또 확인되는 것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금 그죠? 뭐 비리 사건도 있고 뭐 선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인양을 해봐야 안다 이런 이제 그 단서가 좀 마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씩 느리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좀 잘 챙기고 잘 분석을 해서 진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월호 참사 원인 밝히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다음번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대의 징표 특별판 세월호 진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는 시대의 징표 특별판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지 않은 수년들의 제안과 후원으로 시작됐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누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37935-683 외환은행 620-237935-683 예금주는 신성국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이 방송을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